자, 미성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찍습니다. 아르카즈의 수기하고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미성년을, 물론 층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지만 한번 비교해 보자. 미성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시 20세 청년 주인공 화자, 출생 및 성장 배경을 비롯한 여러 가족 문제, 각양각색의 친구들, 특히 이제 노공작과의 우정, 성추행, 도박, 음주와 같은 일탈과 방황, 연상의 젊은 부인을 향한 열정 등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요약을 하면 아무래도 그 독일식의 전통 교양 소설보다는 좀 통속적인 요소가 강한 디킨스풍의 성장 소설을 연상시킨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성장 소설을 치자면 이제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디킨스가 더 잘 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소설의 시간이 총 반년인데, 과연 반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까? 물론 애들은 100일의 기적이라고 100일만 키워도 목을 드는데, 이제 그때하고 다른 거죠, 이거는. 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카즈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확히 회상과 기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재교육했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쓴 것 중 많은 것들, 특히 몇몇 어구와 페이지의 어조는 부정하지만 그래도 단 하나의 단어도 지우지도 고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때그때 사건을 묘사하면서 자기가 쓴 사건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성장했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독자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 쓰고 나서는 이거를 묶어가지고 니콜라이 아저씨한테 보내요. 즉 독자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진짜 제대로 독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니콜라이 아저씨가 이제 답장을 해주는데, 이 니콜라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3자, 심지어 다소간 냉정한 이기주의자지만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아르카지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제일 현명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니콜라이가 아르카지의 수기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해주는데, 아르카지 수기의 첫 번째 독자이자 어쩌면 이제 첫 번째 비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니콜라이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질서예요. 만약 내가 러시아의 소설가이며 또 문학적 재능이 있다면 나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유서 깊은 러시아의 귀족 가문에서 취할 것인데, 오직 바로 이 문화적인 러시아인의 전형에만, 그러니까 이 귀족 그 러시아인의 독자에게 우아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설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인상의 모습이 그나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근데 이 니콜라이 아저씨는 아르카지한테 높임말로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보면 아름다운 질서, 아름다운 인상, 그 다음에 독자에게 우아한 영향을 끼치고 명예와 의무에 완결된 형식,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주인공이 귀족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귀족이라는 거는 뭐예요? 파리지앙이다 하면은 나 혼자 파리에 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코르시카 섬에서 파리로 기어 올라왔다고 해서 파리인이 되는 게 아니라 3대가 다 파리에서 태어나고 파리에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건 이제 파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파리지앙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런던어, 뉴요커, 우리 서울 시민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된 형식을 취하려면은 그 소설은 당연히 역사 소설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아르카지의 이 수기는 지금 귀족도 아니고, 근데 반쯤은 또 귀족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역사 소설이라는 아름다운 형식은 내버려 두고 고백 문학과 기록 문학이 뒤섞인 얄궂은 이제 형식을 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니콜라이가 아르카지를 옹호 내지는 공감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우연한 가족 출신의 주인공을 다루는 소설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군요. 보답도 받지 못할 일이고 아름다운 형식도 없고요. 게다가 이 유형들은 어쨌거나 아직 흘러가는 일인지라 예술적으로 완결된 것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과장도 하고 이렇죠. 하지만 어쩌겠는가,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수에 사로잡힌 작가라면요, 추측하고 또 실수할 수밖에 해요. 그래서 미성년을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또 이제 많은 연구자들도 또 그렇지만 미성년에 나오는 이 역구를 저는 되게 좋아하고 역시나 이제 이 역시도 다른 연구자들도 많이 좋아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하는 건데 아제르심의 따스코이보 찌꾸시입니다. 러시아어로 찌꾸시 하면 지나가는 녀석 이게 현재 분사 형태인데 현재 뭐 당면한 것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흘러가는 것 현재에 대한 우스에 사로잡힌 작가라면 어쩌겠는가. 이미 다 경고한 것 이제 끝나가지고 경고한 것 그거보다는 이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혼란, 우연 이런 게 이제 불가피한데 그래도 그거를 빨리 받아 적는 게 더 자기는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라면은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이런 걸 쓸 수밖에 없겠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콜라이를 우리가 작가의 분신, 즉 도스토옙스키의 분신으로 당연히 보고 싶은데 그런 유혹을 이제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주저리 써놨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니콜라이를 통해 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에 대한 자기의 자의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추는 건데 유서 깊은 기족 가문, 역사 소설이란 아름다운 형식, 독자에게 미치는 우아한 영향, 명예와 의무에 완결된 형식 등등 이른바 웰메이드 잘 만들어진 소설의 표본이 톨스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성년이 1875년인가 나왔기 때문에 그 톨스토이의 지금 대표작은 정평입니다. 아직까지 안나 까레니나나 부활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되나? 도스토옙스키가? 네. 뭐 김영하가 AI를 소재로 해서 성장 소설을 썼다고 해서 뭐 내가 그거를 꼭 염두에 둬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를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역사 소설은 자기 장르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굳이 또 얘기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소설을 써서. 근데 이제 이것만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 거고 그럴 리도 없고 그냥 이제 이게 하나의 뭐라 해야 되나 전제일 수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사람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대화라기보다는 제가 다운편 하긴 했는데 잡계급 작가의 귀족 작가를 향한 일방통행이랄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아다 까레니나에 대해서도 도스토옙스키가 썼고 25권에 193쪽, 223쪽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요것은 이제 작가일기 나중에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톨스토이는 상관이 없었겠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톨스토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식의 깔끔한 역사 소설, 그 다음에 이제 유구한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인간 혹은 여러 인간들의 성장, 어떤 굴곡 이런 걸 다룬 소설, 그게 뭐 성장 소설이죠 뭐. 이번에 그 창비에서 소설상 모집하던데 성장 소설상을 모집하는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청소년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장년, 노년도 가능하다. 제가 그거 보고 조금 웃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협의의 의미에서의 성장이라고 할 때는 대략 한 20, 30대까지로 끊어줘야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화니까. 그리고 노화를 성장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장 소설은 다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이제 그 아이가 어디까지 자라느냐는 이제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이제 성년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10년 안팎은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도 전쟁과 평화가 이제 모델이라는 거죠. 모든 주인공이 다 성장하니까. 나타샤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도스토옙스키가 모르지 않았을 건데 그죠. 이제 이런 식의 소설을 썼고 자기의 이 소설을 옹호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참 찰진데 그 베르슬로프가 소피아의 초상화를 놓고서 초상화는 그림 그린 거잖아요. 놓고서 이런 말을 해요. 사진이 비슷하게 나오는 실물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그건 이해할 만한 일이다. 원상 즉 우리 각각이 자기 자신과 비슷한 경우가 드무니까 라고. 그러니까 되게 역설인데 사진을 찍으면은 그게 내 얼굴을 제일 잘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초상화가 더 그 사람의 어떤 본질과 특성을 잘 포착한 것 같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끔한 소설, 라만보다는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뭔가 이렇게 수작업의 흔적이 많아 보이는 원고, 루꼬비스인데요. 러시아어로. 루카, 손으로 비스.
삐사티 쓴 거 루코피시 이게 훨씬 더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장르를 이제 옹호를 하는 거죠.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아니 내가 이렇게 늙고 지금 못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라고. 근데 이제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누구 말 맞다나 오히려 사진을 찍어보면 그게 자기 자신의 얼굴이라고. 그 유시민이 이제 정계 은퇴하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알쓸신잡에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정치할 때 이게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더라고. 그 사진 속에 들어오 있는데 얼굴이 진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도스옙스키는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를 그림 초상화하고 사진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세필 초상화 이런 거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되게 대단하신데 진짜 30 뭐 몇 차 지금 항암 치료하면서 계속 그리고 계신데 세필 초상화는 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정말 사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사진이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거를 그리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또 예술과 사진의 차이일 텐데 여기서 이제 도스옙스키는 자기의 그 이 어설픈 서투른 작가 아르까지의 이제 이 역시나 어설픈 수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 해도 제가 이번에 찍으면서 느꼈는데 너무 지루한 소설입니다. 이제 근데 결론은 내야 되니까 결론은 제가 미성년에서 까라마조프가 형제들로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 미성년 메모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메모를 보면은 향후 까라마조프를 예고하는 그런 이제 그 메모들이 보입니다. 한 명의 형은 아테이스트 무신론자의 절망, 다른 놈은 완전히 열광자, 다른 놈은 미래 세대고 살아있는 힘이고 새로운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리자베타 스메르자시아 이거 완전 까라마조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을 쓰면서 이거를 이제 염두에 뒀던 것 같고 그 사이가 이제 작가일기 2차 시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까라마조프를 썼죠. 그리고 이제 이제 완가이 됐으니까 80년에 1880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는 그거를 해보려고. 다시 작가일기를 이제 재개하려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칼럼이나 이런 걸 써가고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대작을 하나 이제 쓰려고 했을 텐데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이제 가신 거고요. 미성년을 저희가 성장소설이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얘기를 되게 쓰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미성년, 청소년, 얘네들의 탈선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까라마조프에서 다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크라소트킨이라든지 그 주인공은 일류샤고 그 관련해서는 일류샤, 꼴랴, 크라소트킨, 스무로프 그런 인물들 나오는데 스무로프는 되게 부차적인 인물인데 나보코프가 자기 소설에서 어디 주인공 이름으로 또 스무로프를 써먹기도 합니다. 그런 인물들 해서 그 걔네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들의 탈선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실로프와 아르까지의 갈등 이게 친부 사례, 친부 갈등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까라마조프로 가면서는 더 극대화하는 거죠. 아버지는 더 페륜으로 만들고 아들도 더 아버지와 싸울 의지가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더 이제 피 튀기는 사건을 만들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미성년은 이제 까라마조프와 형제들로 가기 위한 재료였다고 보면 이제 이 작품은 너무 우리가 폄훼하는 게 되지만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 거고 그 출혈 없는 출혈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도스옙스키 소설은 피가 좀 나야지 소설이 재미가 있는데 이게 출혈이 없다 보니 또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이제 끼르뽀찐이라는 소비에트기의 연구자가 한 말인데요. 제아벌, 백치, 악령 이런 것들이 좌절의 소설이라며 라마니 크루시에니아 미성년은 희망의 소설이다. 라마니 나제르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무슨 희망이 여기 있겠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젊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대학도 가기로 했고 그것만으로도 희망의 소설이다. 유너스티 치스타 우주에 빠따무시도 아나 유너스티 젊음은 순결하다. 이미 그것이 젊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몰러더스 하면 청년이고 유너스트 하면 청소년기를 말해서 더 어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젊음과 삶과 뭐 이런 것에 바치는 찬가 이렇게 이제 읽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소설이 너무 지루해서요. 저도 찍느라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스옙스키에게는 또 쓸 때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